실손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 잠깐 멈추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하시는데요.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유지는 부담되고 바꾸자니 보장은 줄어들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문제가 되는 건 기존 실손보험 유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부담과 실손 전환 시 보장 줄어듦으로 유지와 전환 이 두 가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병원을 갔었을 때 실손으로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 부담이 10만 원인지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을 더하면 실제 부담되는 것은 큽니다. 실제로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을 못 느끼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환자 본인 부담이 55,100원인데 진료비 총액은 18만 9,130원입니다. 즉 13만 4,030원이 공단 부담금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 내가 실손 청구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실손 보장률이 90%다. 그러면 90% 혜택을 받겠지만 의원급일 경우 1만 원 공제를 하고 보험금 청구가 됩니다. 이처럼 실제 진료비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담금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손이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이 될 때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비급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매되는 4세대 실손과 다르게 새로운 5세대 실손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뉜 특약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중증은 동일하지만 비중증인 경우 본인 부담이 높아지는데 통원은 20만원, 입원은 회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하지만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비급여 주사제와 같은 항목들은 면책사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증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관건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증이라 하면 암, 뇌,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되겠지만 비중증으로 분류될 만한 항목들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즉 13년도 4월쯤 이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재가입 조항 약관이 없으신 가입자분들은 5세대 혹은 그 이후에 실손이 나오더라도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손 전환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2025년도 하반기 중으로 재매입과 관련된 사항이 발표가 될 건데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전환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그 시기가 5세대 실손이 새롭게 나오고 나서 재매입이 시행이 될 거지만 오늘 발표가 났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발표 난과 동시에 우리가 실손 재매입으로 인한 보상금을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전환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쭉 가져가는 게 좋을지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게 왜냐면 지금 전환을 했다면 재매입으로 인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다렸다가 이후에 보상 부분이 발표가 났을 때 그때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손은 약 20년간 제2건강보험 역할을 해왔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적어짐에 따라 과잉 진료 및 과잉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서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로 인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실손들이 만들어졌는데 본인 부담금이 점점 커지고 있고 더 부담이 커지게 될 실손이 곧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존 1세대부터 4세대 실손 가입자가 얼마나 갈아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실손이 나온 초기에는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적겠지만 점차 재가입 저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이후부터 5년 재가입 조항으로 먼저 재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세대가 1552만 명, 3세대가 804만 명, 4세대가 525만 명으로 이렇게 재가입 조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2036년 6월까지 앞으로 나올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개혁과 새로운 실손의 도입이 시작되긴 전인 현재 과도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가입 조항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실손이 나오기 전에 실손 전환을 고민하시는 것을 잠깐 멈추고 명확한 발표가 나오면 그때 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4세대 실손 전환을 하셨던 분들이나 재가입 조항이 있는 실손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실손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중증 질환인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비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의료비로 큰 돈이 들어갈 만한 수술비 특약이나 치료 관련된 특약들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실손의 비급여 항목의 보장 축소와 본인 부담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급여 진료받는 것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같은 치료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보험금 누수가 점차 어느 정도 잡힌다면 점점 실손보험료에 대한 실질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할 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험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특약들 때문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정답을 내리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축이나 주식을 하더라도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갈지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듯 보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도 똑같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알아야 하실 건 무조건 추가적인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가입을 하고 있던 기존 보험들을 점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새로운 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만 하다 보면 보험료만 늘어서 부담만 됩니다. 기존 보험이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니라면 앞으로 낼 돈과 새로 가입을 했을 때 낼 돈의 총 금액을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골라서 채우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 보험 점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보장과 보험료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거나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